그럼 이 약이 모든 여드름과 탈모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혹시 클라스코테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명칭은 처음 들어보셨다고 해도 30년 만에 탈모약이 새로 나왔다 라는 얘기는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최근 대통령 국정보고에서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이야기도 나오고 하면서 관련 주식이죠. 현대제약의 주가가 이틀이나 상한가를 치기도 해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보였던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클라스코테론이라는 약이 원래는 여드름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었다는 거 아세요? 여드름에도 좋고 탈모에도 좋아? 그럼 완전 꿀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현장에서 탈모와 여드름 진료를 모두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라는 의문점이 생기긴 했습니다. 기존 여드름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피지 억제제인 이소트레디노인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으로 탈모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탈모약인 피나스테라이드나 미녹시딜 같은 경우도요, 사용을 하다 보면 오히려 피부염이 생기거나 발진이 생길 수도 있다 라는 부작용 보고는 있었지만 여드름에 효과가 있다, 여드름을 완화시켜준다 라는 보고는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논문들을 좀 찾아보고 나니까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기는 했는데, 뉴스 기사나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30년 만에 신약이다, 부작용을 잡았다, 이런 말들만 하지 왜 효과가 있는 건지, 누구한테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누구한테 효과가 없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약의 성분이 기존 약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어떤 점에서 더 효과를 볼 수 있고 어떤 점은 부족한 건지 자세하게 안내 드리려고요. 우선 사건을 해결하려면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야겠죠. 우리 몸에서 여드름과 탈모를 일으키는 주요한 범인 중에 하나는 DHT,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테스토스테론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남성 호르몬 물질인 DHT는요, 피지선에 작용했을 때는 피지를 과도하게 늘린다는 단점과 모낭에 작용했을 땐 모발을 충분히 여물지 못하게 함으로써 여드름과 탈모를 유발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피지선과 모낭을 공장에 비유를 해보고요, DHT를 불량 CEO에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피지선 공장에 이 불량 CEO가 오게 되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환경오염 물질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열심히 공장을 돌려서 오히려 환경오염 문제를 발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모낭 공장에 이 불량 CEO가 오게 되면 직원들 월급은 제대로 주지도 않고 일을 너무 심하게 부려먹으면서 생산품의 질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기존 여드름 약인 이소트르디노인의 경우에는 환경오염을 막으려고 공장을 아예 폐쇄시켜버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염은 잡겠지만 공장이 원래 했었던 기능인 보습 기능이 사라지면서 건조감이 심해지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피지선 공장만을 폐쇄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공장도 폐쇄를 시키면서 탈모, 키 성장 저하, 심하면 기형 출산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했어요. 반면에 탈모약인 피나스테라이드의 경우에는 불량 CEO를 해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래도 이 불량 CEO가 가지고 있던 장점까지도 잃어버리게 돼서 우울증이나 성기능 저하, 신체의 여성화 같은 그런 부작용들이 발생하기도 했거든요. 그럼 이번에 소개된 글라스코테론의 방식은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글라스코테론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장을 폐쇄하는 것도 아니고요, CEO를 해고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불량 CEO가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는 결제판을 뺏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불량 CEO가 아무리 나쁜 명령을 내리고 싶어도 명령의 전달 체계에 사용되는 결제판이 없으니까 그게 결국 실현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나쁜 명령만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굉장히 똑똑한 방식인 겁니다. 그럼 이 약은 어떻게 결제판만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 걸까요? 우선 이 약은 먹는 약이 아니라 피지선과 모낭에 직접 발라서 작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영향을 미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게다가 이 클라스코테론 성분은 혈액 속으로 침투하게 되면 효소에 의해서 바로 분해돼서 무해한 성분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피부에서 흡수되어서 혹시 다른 공장으로 전달이 되어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을 소프트 드러그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피부 현장에서는 강력하게 결제판을 뺏어오는 역할을 하지만 퇴근을 하게 되면 스스로 분해돼서 사라지는 존재인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몸의 전체적인 호르몬 시스템은 안전하게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약이 모든 여드름과 탈모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DHT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증상에는 탁월하지만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보면 비안드로겐성 탈모와 여드름 증상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탈모의 경우 유전적으로 유발되는 안드로겐성 탈모와 달리 스트레스의 과다나 영양결핍, 수면 부족, 면역 문제로 생기는 탈모에는 이 성분이 효과를 나타내기가 좀 힘들고요. 발생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른 여성형 빈모의 경우에도 효과를 나타내기가 힘듭니다. 여드름에서도 수면이나 식습관 문제, 알러지, 피부 손상, 단순 세균성의 문제, 혹은 수부지 상태와 같은 유수분 밸런스의 붕괴로 인한 좁쌀 여드름 증상에서도 이 성분은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치료제들과는 기전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요. 항생제나 이소트레디노인 등과 병용을 했을 때는 오히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 약의 사용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인데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경우 호르몬 불균형에 의한 안드로겐 과다로 인해서 여드름이나 다모증 같은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호르몬 치료를 하고 싶어도 부작용 때문에 호르몬제의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글라스코테론이 피부 증상을 해결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치료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작이 나왔을 때 약 관련 주식의 상한가 소식보다는 이 약이 얼마나 정교한지, 그리고 내 몸에 얼마나 안전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가 더 주목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약은 기존 먹는 약의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못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기존의 약들을 사용했을 때 뭔가 치료 효과가 2%는 부족한 것 같다 라고 느끼셨던 분들에게 분명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댓글로 답변을 드리거나 다음 영상에서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상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